1963년 김포공항인데요. 공항이 생긴 이래 최다 인파로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1960년대 대한민국은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의 상흔은 깊었고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76달러로 아프리카 최빈국이나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보다도 낮은 수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죠.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었고 정부는 경제개발 자금 확보를 위해 케네디 대통령도 만났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합니다. 가난한 한국에 선뜻 돈을 빌려줄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963년 신문에 모집 공고가 나옵니다. 광부 500명 모집이라는 공고였는데 무려 46,000명이 지원에 92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합니다. 심지어 지원자의 70에서 80% 이상이 고학력자, 대졸자 출신이었다는 사실은 당시 한국 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찾아 머나먼 이국 땅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일자리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닌 자신도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가족들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국내에서는 펼칠 수 없었던 꿈을 더 넓은 세상에서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같은 시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서독은 급격한 산업 발전으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광산 노동자나 간병인처럼 힘들고 위험한 육체노동은 기피하였는데요. 이러한 상호 보완적인 필요성 속에서 1963년부터 한국인 광부, 1966년부터 한국인 간호사들의 서독 파견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부푼 꿈을 안고 도착한 파독 광부들은 서독인들이 기피하는 지하 1000m에서 3000m 사이의 깊고 뜨거운 막장에서 하루 8시간을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석탄을 캤습니다. 이 고된 작업은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죠. 많은 광부들이 골절상, 실명, 진폐증과 같은 직업병에 시달렸고 심지어 작업 중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광부들이 갱도로 들어갈 때마다 글로카우프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독일 광부들의 전통적인 인사말로 무사히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파독 광부들 역시 지하갱도에서 고된 노동을 견디며 살아서 돌아오라는 의미로 이 말을 외쳤다고 합니다. 당시 탄광에는 돈벌이를 위해 주변국에서 온 거친 사람들이 많았고 일부 광부들은 감독관의 언어폭력과 신체 폭행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현지 독일인 중엔 그 험한 일을 하고 나서도 니체의 책을 읽는 모습이 사뭇 달라 보였다고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호사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인들이 꺼리는 노인병원이나 중환자실에서 힘들고 감정 소모가 큰 허들의 맡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최빈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로서 열악한 숙소 환경과 언어와 문화적 장벽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에도 시달렸습니다. 한국 간호사들은 헌신적인 태도와 지극정성으로 환자를 돌보며 심지어 피가 부족하면 자신의 피까지 수혈해주는 모습에 서독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어 코리안 엔젤이라는 별명까지 얻습니다. 이러한 한독인들의 모습은 서독 신문에도 자주 실려 당시 한독의 이미지를 높이며 근면성과 성실함으로 현지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1964년 12월 10일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는 서독 광문 중 한보른 탄광을 찾아 파독 광부와 파독 간호사들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대통령과 영부인을 맞아 반가움도 잠시, 애국가가 시작되고 잠시 후 강간하는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목이 메어 연설을 끝까지 잊지 못하였다고 전해지는데 박 대통령은 조국을 떠나 이영만리 남의 나라 땅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비록 우리 생전에 이루지 못하더라도 후손을 위해 남들과 같은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닦아놓읍시다 라고 말하며 참석자 모두를 울음바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금방막장에서 올라와 얼굴이 새까만 광부들도 자신들도 한번 봐달라고 아우성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의 눈물의 연설을 옆에서 지켜보던 하일리 르브케 서독 대통령 역시 눈물을 흘리고 이후 박 대통령에게 분단된 두 나라가 합심해서 경제를 부흥시키자고 위로하며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공감과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전독에 방송되어 양국 간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파독 근로자들은 자신들은 최소한의 생활비로 버텨내며 월급의 95% 이상을 한국으로 송금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외환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마중물 역할을 했으며 1965년부터 1975년까지 이들이 송금한 총액은 약 1억 100만 달러 이상으로 1965년 한국의 총 수출액이 약 1억 7,500만 달러였음을 비교해도 엄청난 비중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때는 파독 근로자들의 임금을 담보로
독일로부터 상업 차관을 성사시켰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로 사실 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제원조는 인력이 파견되기 전에 성사되었으며 1961년 체결된 한독 정부 간 경제 및 기술협조 의정서에 의거한 독일의 대대 한독 상업 차관은 원조의 일종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던 차관은 당시 한독의 지급보증 능력 부재와 서독의 노동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파독 광부와 파독 간호사들이 보이지 않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으로 확보된 차관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핵심 동력이 되어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시멘트, 비료공장 건설 및 울산 화력발전소 등 국가의 핵심 산업시설을 구축하는 데 투입되어 대한민국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결정적인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독일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었던 파독 근로자들 중 약 60%의 파독 근로자들이 독일에 잔류하거나 제3국으로 재이주했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귀향에 대한 염원은 많은 이들을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남해 독일 마을은 1990년대 후반부터 제독일 동포 정착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파독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독일의 이국적인 문화와 생활 형식을 접목한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되어 2024년 8월 기준으로 1세대 파독 근로자 1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라가 가난하여 팔리듯이 타국에서 고생하며 나라의 경제 개발의 기초가 되어준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찡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